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 대표입니다. 자, 미국 의회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법안을 상원, 하원에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죠.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크립토 서밋에서 기존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망 매물들이 나왔지만은 하방 지지를 하면서 현재 반등의 시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PI와 PPI가 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표를 보았을 때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걸 뜻하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괜찮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협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미 오픈되어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리스크이기 때문에 큰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 다만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은 불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전략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어느 정도 충격파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저점 확인을 하면서 변동성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달러의 약세가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이 이제 앞으로 주목되는 거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미 국채의 규모의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장에 단기적인 혼란을 감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자, 미국 증시에서 결국 5조 달러 약 7,300조 원이 이상이 증발을 했으며 이에 결국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은 우리 행정부는 증시 움직임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재무장관인 스콧 베네트는 일시적인 변동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좀 의도된 변동성 흔들기가 아닐까 보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우리를 위기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에 흔들리지 말고 전에 영상에서도 저점 매수의 찬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런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기록적인 재정 적자, 기존의 전에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포함해서 유가 하락, 무역 적자 축소, 정부 지출 감축 등이 목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시기를 흔들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트럼프의 목적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정부 효율부서인 DOG에서도 공무원 인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전반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 조정을 받았죠. 자, 그래도 잘 생각해야 될 게 메이저 코인들은 굳건하게 저점에서 버티면서 또 반등도 중간중간 나와주면서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진다면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약달러가 시작이 되면은 금리 인하로 인한 진행이 될 거고 또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코인 시장을 다시 한번 상승의 활력을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결국엔.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반영이 됐죠.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 금리 인하와 제도권 채택 가속화 등의 요인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의 호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제 3월 19일 일본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자, 동결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다시 한번 금리를 또 상승을 시킨다면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또 쇼크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전까지 또 시장을 땡겨 올렸다가 또 밀어트린다면 어떻게 되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서 밀어버렸을 때 다시 저점에서의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월 20일 바로 또 FOMC가 있죠. 금리는 동결할 거라고 대부분 다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죠. 다만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또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에 준하는 언급을 하고 또 비둘기파적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다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3월 21일 바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쿼드러블 워칭데이라고 하죠. 자, 이에 다음 주 연속적으로 극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시장이 악재가 나오면서 밀릴 경우에는 저점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기를 고래들은 시도를 할 건데, 이 흔들기에 휩쓸려서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저점 매수의 찬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1일 날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SEC의 첫 원탁 회의, 현지 시간으로 3월 21일, 미국 시간으로는 3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죠. 자, 주제는 암호화폐 증권 여부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좀 나와주면은 좀 더 시장은 반응을 하면서 상승할 여지가 크고, 또 진행 중이다, 크립토 서밋에서처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기다려줘, 이렇게 하면 또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좋은 모습이죠. 암호화 규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 중인데, 이미 방향성은 얘기를 했죠. 암호화폐 부분은 증권성보다는 디지털 토큰으로서의 분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변경들 SEC에서 시작이 되면 암호화폐에 큰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자,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8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요 사이에 내려오면 주요 관심 구간이니까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도 한번 내려왔다가 단기간 또 비축자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내려왔고 여기 결국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이 주요 구간으로 내려온 거죠. 자, 이 주요 기간을 받치면서 지금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비트코인이 메이저 코인들의 수급들 이끌어주면서 지금 상승세의 모습 다시 한번 잡아가고 있다. 자, 그렇지만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시원한 상승은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8만 5천 이상 좀 자리를 안착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이 상단 라인의 돌파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자, 여기 위로 안착을 못한다면 결국에 또 다시 한번 시장은 흔들기를 좀 주고서 이 박스권 라인에 흔들기를 좀 주고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크게 밀렸을 때 이 하단 라인, 업비트 차트에서 하단 라인 이때가 1억 1,690만 원 정도, 여기죠. 이때 내려왔을 때, 자, 말씀드렸던 구간 여기 밑으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 하단 부분은 분할 매수로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단기간 또 상승이 이렇게 또 나왔었죠. 자, 그리고 더 다시 한번 여기 하단 라인을 다시 지켜주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이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서 이제 7선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이 좀 크기 때문에. 다만 이 앞전의 물량들이 이 위의 물량들을 좀 받아준 거라면 좀 수월한 상승, 한 번 더 상승 나고 누르고 이거를 돌파할 확률이 높겠죠. 자, 양호한 흐름에서 이 박스권 라인 부분 좀 지켜주는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XRP 전에 영상에서도 이 3,000원 구간 분명히 찝어드렸어요. 오늘 처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3,000원 구간 2월 말쯤에 내려왔을 때 이거를 흔들리지 말고 눌렸을 때 저점 분할 매수의 찬스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3,000원 밑으로 싹 빠졌다가 들어 올렸죠. 결국 들어 올리면서 말씀드린 게, 자, 4,000원 라인 돌파를 이제 시도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결국 이 4,000원 라인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위에 앞전에 있던 물량을 돌파하려고 갈 건데, 자, 4,000원 라인 위로 안착을 못 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서 흐름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진짜 4,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다음날 이게 올라갔을 때가 비축자산 이슈에 포함되면서 올라갔다가 바로 세금으로 추가 매입은 암호화폐에 대한 비축자산 추가 매입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또 픽 꽂혔죠.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이 3,400원 언저리 부분을 잘 보자. 자, 저와 함께 계속 대응해온 분들은 잘 아시듯이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죠. 또 상승 나오면서 크립토 서밋 직전에 이 4,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4,000원 위로 안착을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눌릴 수 있다. 실망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중요한 거는 하단은 확실히 이 3,000원 라인은 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저점의 분할 매수 찬스를 노려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결국 그리고 크립토 서밋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얘기들을 반복한 수준에 그치면서 또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3,000원 부근 왔을 때 다시 한번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박스권을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매도 물량을 좀 더 흡수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박스권 돌파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추세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현재 다시 한번 이 박스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평선 위로 이제 완전히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결국 여기를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듯하죠. XRP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ETF에 대한 호재, 그리고 비축자산에 대한 포함 이슈, 이런 모멘텀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조정이 계속 받으면서 XRP만 조정받은 게 아니죠. 시장이 약세로 돌면서 이 모멘텀들 수혜들을 크게 못 받았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현재 이 3,000원에서 4,000원 사이 부근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죠. 현재 위치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자, 과연 이렇게 W자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19일 일본 금리 발표 그리고 20일 FOMC 미국 그리고 2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중요한 SEC의 원탁 회의 일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자, 리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바로 국제 송금 결제 부분의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죠. 자, 리플 두바이 금융청 인가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400억 달러 결제 시장을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리플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금융센터에서 암호화폐의 결제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세계 최초로 획득을 했죠. 자, 기존의 중동 시장에서 더욱더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바로 엄청난 금액들이 이제 쓰이지는 않겠지만은 차츰 시장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또 영국 중앙은행인 BOE와 협력을 통해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동기화 테스트를 완료하면서 또 리플이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죠. 자, 리플의 핵심 서비스 결제와 송금 국경 간 결제와 송금 서비스죠. 이번 POC 개념 증명 실험에서 이제 BOE가 리플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서 두 개의 가상자산 RTGS 총액 결제 원장 간의 결제를 일치시키는 BOE의 욕구를 충족을 하면서 이제 리플의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죠.
자, 올해는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혁신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포함해서 국제 송금 결제 시스템의 확장성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산업은행이 리플렛에 합류를 하면서 XRP 기간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죠. 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점차 디지털 결제 솔루션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송금 결제를 넘어서 토큰화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시장의 파이는 점점 온라인화되면서 기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리플 쪽으로 점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장, 불장이 시작이 된다면, 자,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ETF 상품의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열리고 있죠. 법적으로도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 제한을 다 풀어주면서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ETF 상품들 갖고 있는 코인들이 아마 다시 한번 큰 부각을 받을 건데, 그래서 지금 ETF가 신청이 들어간 코인들 중에 XRP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이미 XRP ETF가 승인이 났죠. 아직 상장 일정만 미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이 잡히게 된다면, 그리고 상장이 된다면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자금 투입이 나오면서 상승할 여지가 크고, 또 SEC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최종 심사를 하고 있죠. 일단 5월까지 좀 연기가 됐어요.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원래 240일까지 최장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좀 기다리시면, 지금 계속 접수를 받아주고 있어요. 최근 또 이 프랭클린 템플턴 XRP ETF 서류도 제출되면서 바로 제출되자마자 바로 접수 승인을 냈죠. 그러면서 심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최근 SEC가 엄청나게 ETF에 대한 접수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진짜 암호화폐에 대한 ETF 출시를 준비하는 거죠. 자, 이에 블랙록도 XRP ETF 출시를 준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 큰 10대 자산용사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 여기 보이죠? 여기와 그레이스케일, 이런 큰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과연 블랙록이 돈이 되는 거를 안 따라갈까요? 다만 SEC 소송이 마무리된 후 아마 본격화를 할 건데, 지금 많이들 이목이 쏠리는 게 이 소송에 대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협의 부분을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제 미국 SEC XRP에 대한 상품 분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XRP가 계속 거래될 수 있고 상품에 가까운 유틸리티를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말이 되게 어렵네요. 이더리움은 쉽게 ICO를 통해 발행됐고 당시 조달한 금액을 플랫폼에 구축 활용을 했는데, XRP도 이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더리움은 소송에 당하지 않았고 리플은 당했다. 왜냐?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결국 토큰으로 간주됐기 때문이고, XRP는 증권으로 게리 겐슬러가 분류를 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죠.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자, 그래서 XRP가 이더리움과 같이 취급돼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미 판결은 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한 벌금 그리고 제한들을 아마 이 협의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리플에서 계속 압박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 소송 종료가 나오면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리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IPO도 지금 준비 중이죠. 트럼프 정부에서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미국 시장도, 원래 그 전에 SEC 게리 겐슬러 전 의장 때문에 미국 시장은 크게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미국 시장 확장을 시작을 했죠. 결국 현재 법적 리스크, 그리고 ETF, 그리고 또 IPO, 자, 이것들 중에 하나만 결론이 나오고 진행이 된다면, 노고적인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바로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죠. 또 알트코인 디지털 자산 비축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큰 힘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거다. 자, 트럼프 정부에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많은 실망을 좀 했겠지만은, 결국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트럼프의 힘이죠.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방향성 이미 확인됐습니다. 다만 정책, 그리고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변경. 자, 이 부분도 이미 언급은 했어요. 다만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바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뚜껑 열면 뚜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걸 정해서 결국 의회에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분위기들은 호재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SEC, CFTC, 재무부, 상무부, 그리고 연준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약달러로 전환되면서 금리 인하로 인한 다시 한번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상승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 자, 항상 급하게 따라가다 보면 꼭 물리게 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절대 급하게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저점 눌릴 때 천천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 지금 계속 좋은 타점들 계속 체크해드리면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영상이 업데이트되면 또 이 대표가 어떤 얘기 하는가, 흐름은 어떤가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XRP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의 준비 단계입니다. 최근 조정 이렇게 나오면서 하지만 계속 변동성 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확실히 이 3,000원 라인을 지지하면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더 갈 거야 뭐 나올 거야 이런 분들 절대 돈 못 법니다. 천천히 저점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도 다시 한번 눌러준다면 그때가 지지하는 거 보고서 체크하면서 들어가야 될 자리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 상단 라인 뚫고서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위에 이 앞전에서 여기 매물을 좀 받아줬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앞전 매물들 좀 여기서 조금 받았지만 다시 한번 받아주고 나서 큰 상승의 랠리 시작된다는 거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에 관련된 또 에이다, 헤데라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텔라 루멘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제 말 절대 흘려듣지 마세요. 잘 메모해 두고 체크해 하시고 대응해야 된다.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